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인도 갔다가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마무리 짓는 여정입니다. 네. 야, 놀라운 기후 기사 하나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네. 이 한겨레 20일 시사 주간지죠. 한겨레 20일의 기자님들이 이 의료 폐기물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어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제 버려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의류 수거함을 통해서 버려지는 옷들이 네. 결국에 어디로 갈까? 이거를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옷 한 150여 벌에다가 이 위치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옷들이 결국 어디에서 운명을 다할 것인가.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일 하셨네요. 궁금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시리즈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당신이 버린 옷의 최후. 요 시리즈 보도인데 한겨레 20일 홈페이지에 매일매일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하루에 한 편씩 네. 시리즈로 쭉 나가고 있는데 꼭 한번 그 클릭을 한번 하셔서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제목이나 이런 데는 기후라는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내용에서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데 그게 결국 기후 대응하고 이어지는 이런 기사 정말 엄청난 기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궁금하시죠? 내가 버린 옷이 어디에서 마무리를 짓는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기사는 충격적입니다. 멀리 인도에서 활활 불태워지고 있더라. 아, 인도까지 가서. 예, 지금 인도에는 북부의 파니파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헌옷의 성지 또는 헌옷의 수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만큼 전 네. 세계 각국에서 온 헌옷들이 이 도시로 모인다고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에는 사진 한 장을 띄워 드릴 텐데요. 이 파니파트의 이 헌옷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진 헌옷들이 쫙 모여서 이거를 이제 재활용을 한다 그래요. 한 인구 60만 명 규모의 산업 도시인데 네. 연간 한 10만 톤의 옷이 세계에서 수입돼서 재활용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파니바트 근처에 있는 외곽 도시인데 이 도시에도 산처럼 옷들이 쌓이고 있고요. 네. 근데 이번 기사의 그 정말 큰 의미는 파니바트로 결국은 마무리를 되겠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재활용 도시니까 재활용 되겠지 했는데 네. 재활용이 아니라 활활 불태워지면서 소각되고 있더라. 아. 예, 위치 추적기를 보니까 소각되고 있더라. 결국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타는구나. 예, 모든 옷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저기로도 갈 수 있는데 소각되는 옷들이 있구나. 자, 그 위치 추적을 한 거를 잠깐 기사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올해 8월 9일 송파구 풍납동의 의류수거함에 중국 저가 플랫폼에서 구매한 브랜드 없는 베이지색 스웨터가 버려진다. 싸게 사서 잠깐 입고 버린 거죠. 예. 8월 9일에 송파구 풍납동에서 버려졌습니다. 위치 추적을 기자들이 쭉 하고 이게 어디로 가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랬더니 삑 위치가 옮겨집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창고로 가더라. 이게 수출업체로 추정이 됩니다. 헌옷들 모아서 수출하는 거구나. 예, 그렇죠? 삑 하면서 잠시 후에 또 신호가 옵니다. 인천항으로 이동했구나. 네. 그리고 다시 삑 하면서 2024년 10월 한 2달 정도가 지났죠. 말레이시아로 가더라.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의 클링항에서 뱃속에서 한 달가량 머물렀대요. 배 안에서요. 예. 그럼 이건 뭐죠? 헌옷을 갖고 갔는데 거기서 안 팔린 건가요? 그냥? 그럴 수도 있고요. 안 팔릴 수도 있고 하여튼 체류 기간이 좀 길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11월 돼서 삑 하는 위치 추적을 보니까 인도 북부의 파니바트로 이동됐다. 인도 북부. 예. 그런데 파니바트에 직접 기자들이 가봤대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다가 재활용 되겠지 했는데 물론 많은 양들이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되고 있는데 이 기자들이 깜짝 놀란 현장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야적장이 있는데 옷을 모아서 다 태우고 있더라. 아, 노천에서. 네. 그리고 옷을 다 활활 태우고 남은 옷 부스러기들을 주변에 가던 소들이 씹어 먹고 있더라. 이거 아이고 이게 합성섭이면 플라스틱을 먹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헌옷의 수도라고 하는 파니바트의 또 다른 이면이었다라고 합니다. 인도의 파니파트가 헌옷의 수도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전 세계 헌옷들이 여기 모이는 건가요? 전 세계에서 싼 값을 받고 이제 수입이 돼서 쓰레기를 이거를 재활용해 가지고 오히려 수출한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럴 듯하잖아요. 그럴 듯한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옷들이 모여지고 그것도 이걸 또 재활용 가능성이 없는 옷들이나 네, 안 팔릴 것 같은 옷들이나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쓱 모여서 그냥 한꺼번에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구덩이, 옷 태우는 구덩이들이 이 도시에 한 17군데 정도가 넘는다. 그 이게 대기 오염도 심각하지 않을까요? 대기오염 당연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행정구역상 여기가 소각장도 아니고 네. 공터도 아니고 주차장으로 등록돼 있대요. 아, 주차장에서 지금 옷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옷을 싹 태우고 소들이 뭐 씹어 먹고 뭐 네. 이러면서 좀 쟤를 딱 치우고 또 태우고 덤프 야드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기자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옷 부스러기도 당연히 발견이 됐고요. 현지에서는 당연히 이런 옷들을 너무 많이 태우다 보니까 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한 30년간 전 세계 헌옷의 수도로 기능을 해왔대요. 네. 파니바트가. 그랬는데 파니바트의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24시간 평균 노출 한계보다 10배 이상 높다. 그리고 2021년에 발간된 세계 보건기구 WHO의 대기질 생명지수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690개 지역 중 62위로 꼽히기도 했다. 그리고 물도 심각하니다.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 화학약품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그 색깔을 지우고 뭐 다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파니바트에 소속된 하리아나주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섬유 산업이잖아요. 이들 재활용도. 네. 섬유 산업으로 발생한 대기오염, 수질오염의 급격한 증가로 마을 주민 사이에 최소 35건의 심장마비가 발생했다. 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네.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주택 가구의 약 93%가 지난 5년간 건강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응한 우리나라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네.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에서 소각하는 게 더 그렇죠. 예. 가는 동안에 탄소 배출이라도 줄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 기사가 결국은 제도적으로 어떤 거를 제안할지 저도 1월 2일까지 좀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저희 오늘의 기후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는 일단 뭐 소비자의 어떤 그 저가 패스트 패션 이렇게 그 값싸게 싸게 사서 그냥 대충 유행할 때 입고 입고 빨리 버리고. 바로 버리는 이런 문화도 사실은 컸지만 네. 본질적으로 기업에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우는 옷들이 더 많다. 아예 팔리기도 전에 그냥 소각해 버리는. 소각해 버리는 그런 옷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장치가 없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옷 버리는 것도 그렇고 플라스틱도 그렇고 결국 생산 단계에서 어떻게 뭘 줄이지 않으면 네. 소비자들은 사실 상당히 실천할 만큼 하고 있는 걸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 그래서 오늘이 마침 그 새 옷은 아닙니다만 캠페인의 네. 마지막 이 날. 수개월간의 여정의 마지막인데 참 그 오늘의 기후에서는 계속 이러한 어떤 의류 폐기물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일정 정도 생산자 규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과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어쨌든 이 내가 버린 옷이 결국은 어디로 가서 종말을 맞고 있는가. 이 한겨레 22일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는 짧게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오전에 경기도의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 결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사실은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로 옥신각신하면서 좀 시간이 끌어졌거든요. 야, 이러다가 올해 안에 끝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됐는데 저희의 관심사는 그러면은 기후 위성을 관련해서 기후와 관련된 경기도의 그 많은 예산은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 원안 그대로 살아 통과됐습니다. 아, 여야가 공이 기후 문제만큼은 동의를 한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두 거대 정당이 공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켰다. 기후 위성 발사 및 운영 45억 원 원안대로 다 살았고요. 기후 보험 지원 34억 원 원안대로 다 살았습니다. 또 이번에 신설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26억 원으로 통과가 됐는데 원안보다 5억 원 감액됐고요. 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이게 이제 기후 앱, 기후 실천 앱을 깔고 네. 이 시민들한테 보상을 어느 정도 드릴게요, 지역 화폐로 드릴게요 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가입을 하셔서 네. 예산 부족 사태가 났던 거잖아요. 지난해보다 어쨌든 요 심사 과정에서 줄긴 했는데 어쨌든 지난해보다 10배 정도 증가한 350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이들 또 젊은 층들도 민감한 경기 패스. 버스 타고 다니실 때 이제 요금 환급 받는 경기 패스 예산도 459억 원 원안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는 월 61회 이상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있었는데 네. 내년부터는 61회를 넘지 않아도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환급 혜택이 더 강화가 된다. 네, 기대해도 좋으실 경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앱을 더 많이 까시겠네요, 이제. 그래요.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